근데 또 보니까 게임스탑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벌써 한 어저께 한 30%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225불 정도로 어제 종가가 마무리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어저께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short interest라고 해가지고 공매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원래 공매도 잔량이 110%, 지난주 주말 근처에 거의 110%였다가 이제 보니까 38% 뭐 이렇게 정말 많이 갑자기 줄어들었더라고요. 유통 주식의 110%였던 거죠. 네네, 유통 주식에 유동 주식일 그렇죠, 뭐 유통 주식 유동 주식 어쨌든 네. 110%였다가 38%로 정말 많은 주식이 거의 금요일 날 아마 금요일 데이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금요일 날 거의 다 헤지 펀드들이 다 처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스탑의 주된 상승 스토리가 상승 논리가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게임스탑의 상승 논리는 아직도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를 안 했으니까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매수할 수밖에 없고, 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 논리인데, 물려 있으니까. 네, 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데이터가 다시 나왔는데 물려 있지가 않은 건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S3,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공매도 잔량을 발표하는 데이터 업체 중에 하나가 S3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원래 일요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날 오전 정도까지는 공매도 잔량이 100%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었다가 일요일 날 그날 갑자기 우리 다시 좀 발표할 게 있어라고 하더니 공매도 잔량이 50% 이하일 거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공매도 잔량이 30%대야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약간 좀 그거를 석연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공매도 잔량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냐. 그리고 참고로 공매도 잔량을 발표한 다른 업체가 또 있거든요. IHS 마켓인가 그 데이터 하는 유명한 또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비슷한 수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공매도 잔량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 공매도 잔량이 줄어든 거를 발표하는 타이밍 그리고 그 오차가 좀 너무 컸던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약간 또 지금 레딧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이거 좀 의문을.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봐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뭐 갑자기 비만 와도 야 헤지 펀드 때문에 비가 왔다 지금 이럴 상황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또 갑자기 공매도 잔량이 확 이렇게 변하니까 이거 또 뒤에 헤지 펀드가 하주한 거 아니야? 물론 공매도 잔량 데이터가 제가 이번에 한번 그 지인들한테 이거 하는 쪽 이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공매도 잔량 데이터가 그날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런 일들은 많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구하고 어차피 얘네들도 다 유출을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피드백은 제가 듣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막 로빈후드도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에요. 로빈후드가 그렇죠, 로빈후드 매수 버튼이 사라지고 뭐 갑자기 뭐 한다더니 뭐 갑자기 어쨌든 뭐 매수를 제한한다고 하질 않나, 뭐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공매도 잔량이 줄어들고 어쨌든 그래서 상승 탄력을 확실히 많이 좀 잃어버린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기준으로는 게임스탑에 대한 좀 상승 탄력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월가의 헤지 펀드들과 이 개미들의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승자 결국엔 누가 될 것인가거든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매도 잔량도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하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을까? 뭐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 저는 조금 주가가 좀 잠잠해지는 또 분위기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승자를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게임스탑을 지금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관 투자자의 모든 그 포지션이 공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 요즘 다 레딧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를 읽는 업체들,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레딧의 게시판을 읽을 수 있는 업체들을 막 지금 물색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헤지 펀드들 중에서도 지금 그 게임스탑의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개인 투자자건 기관 투자자건 결국은 엇갈리겠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한 사람들이 이제 좀 큰 피해를 볼 건데, 그게 저는 무조건 뭐 개인 투자자다, 무조건 헤지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 게임스탑의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당연히 제가 어떻게 갈지는 당연히 모르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솔직히 설명은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희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지금의 게임스탑 주가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거로는 설명은 안 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게임스탑에 나올 건지를 서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르겠는데, 전 뭐 더 오를 수도,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장기적이라는 건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지금 주가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다음에 그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쳤던 대표적인 이제 헤지 펀드죠. 멜빈 캐피털이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는데, 운용 자산이 원래 125억 달러였는데 네. 8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요. 멜빈 캐피탈 약간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나? 네. 네. 그 멜빈 캐피탈이 원래는 이제 스티브 코엔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의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 이제 스티브 코엔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헤지 펀드 말고 이 전신 회사가 있는데, 그 전신에 있던 회사에서 가장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잘하던, 투자를 잘하던 사람이었고 독립을 한 거죠. 멜빈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스티브 코엔의 회사가 박살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 내부자 거래 이슈가 터지면서 스티브 코엔이 원래 갖고 있던 회사가 박살이 나서 그 이제 박살이 나고, 이제 그러면 직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독립을 해가지고 멜빈 캐피탈이라는 걸 만든 거고, 처음에 만들자마자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1조 원을 모았어요. 처음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예. 네. 물론 이제 스티브 코엔 펀드가 박살난 어떤 그 수혜도 받겠죠. 왜냐하면 원래 스티브 코엔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제 외부 자금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어떡하냐 하면, 이제 야 멜빈 캐피탈 내가 회사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투자해 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게 유입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조로 시작을 했고 지금 2021년 1월 기준으로 10조 이상까지 자산 그 운용 자금을 모았으니까 한 5, 6년 만에 그 5, 6년 만에 운용 자금을 10배를 높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성과가 좋았고, 네. 그럴 만도 한 게 스티브 코엔이래. 그 멜빈 캐피탈이 계속 수익률이 좋았어요. 뭐 30% 낸 해도 있고 40% 낸 해도 있고, 2015년 뭐 이 전후에 생겼는데 거의 매년 20-30%씩 수익을 내니까 투자 자금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약간 멜빈 캐피탈에게 좀 오만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어쨌든 좀 너무 이제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방심했던. 네, 방심을 하고 이제 내가 어쨌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멜빈 캐피탈이 그렇게 사실은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공매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조용히 공매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이렇게 너무 티를 낸 거죠. 내가 공매도 한다는 걸 너무 티를 낸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약점을 노출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스탑에 사실 광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멜빈 캐피탈에서 빠른 시점에 이거를 청산을 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산이 이렇게 반토막 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공매도 하는 뭐 했던 분들 막 이런 분들한테 최근에 좀 물어보면서 제가 들은 얘기들이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데 너네들 개인 투자자가 맞겠냐 하는 그 자존심이
이렇게 투자를 오래 성공해온 사람한테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가 이번에 1월 수익률이 말해주는 거죠. 적나라하게. 네, 적나라하게 이번 1월 수익률에서 나온 거고 사실 그 멜빈 캐피탈이 힘드니까 시타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코엔 이제 이 두 군데서 다른 헤지 펀드들이 이제 투자를 더 해줬거든요. 더 버텨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구제금융을 거의 3조 원 정도를 이제 돈을 줬는데 그것도 다 날려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지금 그래서 멜빈 캐피탈이 진짜 힘든 시간을 지금 겪고 있을 거고 과연 이제 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늘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와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앞세우는 게 투자에서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되게 옛날부터 펀드 매니징을 훌륭하게 해왔고 독립한 이후에도 연 20-30%씩 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하는 투자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못했던 거죠. 승승장구했던 분인데. 네, 그게 더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게임스탑발 쇼스퀴즈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금융시장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그 미국 주식 최고 투자 전략가니까 어쨌든 여기서 그래도 치프가 붙으면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리포트를 쓰셨는데 이제 그분의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가장 많이 공격당했던 주식들이 어떤 주식이냐면 공매도 잔량이 높은 주식들이었고 공매도 잔량이 높은 주식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켰는데 공매도 잔량의 높은 주식들을 대부분 공매도하고 있던 분들이 헤지펀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수익이 좀 많이 그러니까 그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계속 생기면서 그 손실을 메꾸고자 원래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 주가가 좀 미국이건 한국이건 한국은 좀 딴 얘기인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어쨌든 좀 휘청거렸는데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금 게임스탑을 비롯한 그런 그 심하게 공매도된 종목들의 이제 상승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데이터만 보면 충분히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금요일이랑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이 이제는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도 이런 상황들을 어쨌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는 대비를 좀 못했다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레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어떤 숏 퀴즈가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정적이긴 해요. 이제 그분들의 생각과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데 물론 시장이 언제 폭락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이 한국 사람들도 이 서학개미들도 정말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게임스탑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매일매일 발표가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막 순위가 나오는데 게임스탑이 갑자기 있는 거여서 저 맨 처음에 유튜브 만들 때는 이거 그냥 팝콘 먹으면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리플 달린 것도 보고 제가 그 순매수 종목을 보니까 게임스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거 이게 좀 왜냐면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내 계좌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걱정도 앞서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테슬라보다 더 그 거래 금액이 더 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20조 원이 하루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난주 목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20조 원이 거래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테슬라보다도 그러니까 지구상에 거래된 모든 주식 중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대단한데 거래 대금 1위였죠. 20조 원 거래됐어요. 하루에 20조 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이 회사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되던 시절에 20조 원이 거래가 됐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게임스탑
주식을 들고 있는 소확개미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출구 전략에 대한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출구 전략에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제가 왜 웃냐면 이거 웃는 게 아닌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했던 그 딥 밸류라는 분이 딥 워킹 네, 밸류죠. 딥 워킹 밸류라는 분이 계속 계좌 인증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한 그 출구 전략과 관련된 글이 진짜 엄청 몇 가지 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의 내용 중에 하나가 1번이 if he's in, I'm in. 그러니까 그가 투자하고 있으면 나도 투자한다. 라는 그 전략을 초단순한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이 일단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잔량을 보면서 조절을 하겠다. 아니면 뭐 분할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네, 그런 뭐 다양한 출구 전략들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죠. 추천을 해주신다면. 이게 추천이 참 이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내가 수익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할로 접근하면 내가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 최악을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저는 항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접근을 할 때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 대응을 할 때는 좀 시간을 분할하면서 접근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뭐 게임스탑 주식을 좀 의미 있는 수량을 들고 있다고 하면 저는 분할로 이제 좀 정리하는 시점으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공매도 잔량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좀 상승을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스탑 사태가 아니어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 컸었잖아요. 근데 게임스탑 사태가 터짐으로써 이 국내에서도 이게 부글부글 엄청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매도 반대한다는 광고를 붙인 버스도 막 여러 대 돌아다니고. 네, 저도 그 버스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찬성 딱 이러면 이제 바로 싫어요 10배 딱 찍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는 거의 뭐 볼드모트 같은 이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이 게임스탑 사태에서 초래된 어떤 반공매도 움직임이 반공매도 운동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한국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뭐 지금 3월까지 공매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3월 공매도를 이제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라고 이제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번 게임스탑 이슈까지 하나가 더 더해져서 얼마나 또 반발이 있을지 그런 점들은 좀 많이 뭐 우려라고 해야 되나? 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잠깐만요. 네네. 다시 방이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공매도 얘기하니까 저 공매도가 쉽지 않죠, 예.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하다가 나 공매도 얘기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어쨌든 저는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거든요. 공매도는. 그렇죠. 공매도는 저는 그냥 뭐 종이컵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종이컵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공매도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가치 중립적인 건데 다만 이제 공매도가 좋은 거를 할 때도 있고 이제 좀 안 좋은 거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쪽적인 면을 봐야 되고 다만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하는 것조차도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리고 약간 불공평하다든가 혹은 또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매도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전산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를 해서 주식을 빌려올 때 그게 완전히 전산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그런 그 사건들이 무차입,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 같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사고가 터진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전산화 시스템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테크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돈을 다루는 시스템들이 아직도 전산화가 미비하다라는 게 조금 저는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정부 관계자가 보면 안 좋아하나 어쨌든 아니 근데 네. 그 게임스탑 같은 이 공매도 세력과 반공매도 세력이 이제 맞붙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한국의 그 대부분의 주식들의 공매도 잔량을 보면, 물론 이제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있겠지만 공매도 잔량을 보면 몇 퍼센트 안 돼요, 한국 주식들은. 그래서 뭐 한 50%는 넘어야 그래도 140%는 돼야. 네, 그러니까 그냥 140%는 듣는 순간 이거 좀 뭐가 이상한데 약간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셀트리온만 해도 공매도 잔량이 제가 알기로 5% 내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0% 넘는 종목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게임스탑처럼 뭐 이렇게 불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갑자기 공매도 뭐 제도가 막 바뀌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게임스탑과 같이 불타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스탑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 이 뭔가 이 게임스탑 사태를 통해서 이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단기 이벤트에 좀 이렇게 현혹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최근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 이제 이벤트 매매도 전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사람 개인들도 뭐 헤지펀드랑 똑같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할 권리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건 별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게임스탑 사건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공매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숄스퀴즈나 감마스퀴즈 막 되게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전문 용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전문 용어들을 아니 숄스퀴즈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흔한 사건도 아니고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아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단어에 가까워졌으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히면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방법이 전 될 수도 있고, 그게 장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뭔지를 잘 고민을 하고 찾아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레카왕 맞죠? 네, 투자 레카왕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투자 레카왕 김단태 대표님 모시고 이 게임스탑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